저는 네, 박사과정 2학기 박정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인포머라고 하는 논문이고, 사실 원래 이제 저희 뭐 따로 이제 교수님과 미팅을 하는 그 세션 내에서 원래 다른 분이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논문이긴 한데, 네, 제가 좀 먼저 읽고 그냥 오늘 발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일단 시계열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논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좀 롱 시퀀스의 좀 길이가 긴 길이의 어떤 시계열 예측을 하기 위한 또 그런 예측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델의 어떤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한 그런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사실 뭐 이런 시계열 데이터라는 게 뭐 센서 네트워크라 뭐 모니터링, 뭐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매니지먼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사실 뭐 전력 데이터라든지 뭐 혹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유동 인구라든지 뭐 교통량이라든지 뭐 앱 트래픽이라든지 등등 사실 뭐 시계열성 예측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LSTF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이런 긴 길이의 예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실제로도 뭐 당장 뭐 다음 1시간 걸 예측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현업은 없었고요. 뭐 한 앞으로 뭐 일주일 후 정도는 예측해달라 이런 경우들 케이스들이 많고 뭐 저희들도 이제 미리 그렇게 예측을 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그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프로캐스팅은 사실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왼쪽 그 A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쇼트 파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쇼트라 써 있는 요쪽 파트를 보면은 이제 이틀 정도 예측하는 거는 이거 좀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길다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뭐 한 8일 정도, 뭐 7일, 일주일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우리가 길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긴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오른쪽 B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LSTM 모델로 태워봤을 때 이런 예측해야 되는 어떤 타임 스탬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사실 이런 MSA 스코어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롱 시퀀스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 이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과 같은 그래도 이제 좋긴 좋은데 이제 롱 시퀀스 예측에 있어서는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적인 측면에서 그 아무래도 연산 그 다 프로덕트 연산을 할 때 이제 L 제곱의 어, 그 연산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고 이게 롱 시퀀스가 되면 될수록 이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적인 측면인데 뭐 이런 이제 그 인코더 레이어나 뭐 디코더가 이제 제이게 쌓이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 거의 L 제곱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메모리적인 복잡도가 이제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음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트레이닝 할 때도 그렇고 혹은 또 인퍼런스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이제 디코딩 측면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요소들을 좀 더 이제 짧게 가져가고자 한다라는 것이 제 논문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1번 같은 경우 뭐 그런 얘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존의 어떤 그 트랜스포머의 어떤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이제 동호했었던 과거 선행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2번, 3번의 경우에 어떤 이런 롱 시퀀스 예측에 있어서 2, 3번의 경우를 좀 이렇게 고려했던 논문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 드릴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져가면서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특히 이제 롱텀 예측에 있어서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의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인풋에 들어가는 그 인풋 시퀀스가 있을 거고, 네,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제 예측해야 되는 이제 시퀀스가 있을 텐데, 요 길이가 이제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LX개라고 하고 또 예측해야 되는 시퀀스의 길이가 이제 LY라고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그걸 문제 세팅은 이제 LY 자체가 엄청 길다는 얘기죠. 이거 자체가 뭐 7일 이상의 어떤 굉장히 이제 긴 시퀀스가 될 거고 뭐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인풋에 들어가는 그 이제 여기 LX의 요 길이 역시도 아무래도 긴 걸 예측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가는 요 친구는 더 길겠죠.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LX계를 이용해서 이제 LY계 시계로 예측을 한다. 근데 또 보면은 이제 LX에 해당하는 요 디멘전을 보시면은 DX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풋에 들어가는 이제 그 피처들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LY에 해당을 예측하고자 하는 요 역시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DY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예측하고자 하는 디멘전 역시도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DX와 DY가 다 1 이제 초과를 한다고 하면 이제 멀티베리에이스를 예측하는 케이스일 거고, 뭐 이거는 이제 1 초과됐는데 얘는 뭐 1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멀티베리에이스로 뭐 유니베이스를 예측하는 거고, 둘 다 1이다 하면은 유니베이스로 유니베이스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이런 케이스에 대한 어떤 실험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보니까 다 CSV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즈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중에 한 개만 대충 보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잘라 보면 요 OT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온이에요. 온도입니다. 그래서 뭐 요 온도를 예측하는 건데 이제 들어가는 피처들이 이렇게 6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쓸 수도 있고 몇 개만 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이제 변수는 OT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OT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를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OT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냥 OT 자기 자신의 과거를 넣어갖고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네, 문제 세팅은 이런 식으로 됐고,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럼 방법 뭐 어떤 모델인지는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일단 기본적인 좀 트랜스포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쿼리가 있고 키가 있고 이거 두 개를 이제 곱해서 어떤 그 어텐션 스코어 맵들을 만드는데, 저희 문제에서는 하나가 이제 이 타임 스탬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하나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각각의 이제 피처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이제 시점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두 개를 저희가 이제 곱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어텐션 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 친구 하나가 이제 Q1이 되는데, 요 Q1하고 모든 요 키들의 어떤 내적 값을 이제 뿌리면 요 첫 번째 행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행 내에 있는 요 스코어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도미넌트한 어떤 특정 스코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두 번째 행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행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굉장히 스코어가 높은 값들이 있는 그런 쿼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굉장히 그냥 평준화되어 있는 이런 쿼리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임피리컬하게 이제 찍어 보면은 실제 어텐션 그 맵을 보고 이런 스코어들을 다 나열해 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롱테일의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y축이 이제 스코어, 보시면 그 소프트맥스로부터 나오는 그 스코어 값이고, 이제 여기 x축이 이제 네, 샘플 수인데, 보시면 이 스코어 값이 뭐 대충 이렇게 뭐 0.2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거의 없는 거고, 뭐 아무튼 이렇게 잘라봐도 저희가 대부분의 값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값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Q와 K의 어떤 이런 곱을 통해서 나오는 요 어떤 맵이 있으면 이 맵의 어떤 이 값들이 대부분 다 그냥 작은 값들이고, 이제 굉장히 좀 도미넌트한 값들은 극소수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요 로우처럼 이렇게 특정 값에 좀 큰 스코어가 걸려 있어야 좀 뭔가 이제 어텐션을 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래 보시는 이런 식으로 값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어텐션을 뭐 건다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밸류의 평균을 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요 행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값들을 이제 어텐션 스코어들을 하면 다 1이 될 거고, 이건 하나의 이제 확률 분포가 되겠죠. 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쿼리가 주어졌을 때에 이제 각 키가 나타날 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요거가 얼마나 평준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얼마나 좀 이렇게 도미넌트한 특출난 애들이 좀 있느냐, 이 정도를 좀 매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저를 해서 유니폼하지 않고 이런 어떤 도미넌트한 값들이 존재하는 그런 쿼리들을 좀 모아가지고 어텐션을 좀 해보겠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도, 얼마나 요 어텐션 스코어들이 좀 이렇게 특정 값들이 좀 있는지, 좀 큰 값들이 좀 다이버스한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쿼리 스파시티 메저먼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측정을 이제 쿼리마다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쿼리랑 키의 어떤 요 값과 요 유니폼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을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도 합이 1이고 이 친구들도 합이 1이 되는 얘는 이제 유니폼 분포예요. 그래서 이 네, 키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지는 요 확률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동일한 값이 매핑이 되겠죠. 4분의 1씩 여기서는. 그래서 요 친구와 요 친구의 어떤 거리를 구해가지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매저해서 그 매저 값을 쿼리의 스파시티 매저먼트라고 명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에 이제 KL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 친구 왼쪽에 있는 요 친구 같은 경우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죠. 저희 다 프로덕트 해갖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는 요 확률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유니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LK분의 1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KL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이런 값들이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요 두 개의 어떤 분포의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 어떤 K를 쓰게 되면은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 요 식에서 맨 뒤에 보시는 요 친구 요 ln lk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는 제껴지게 되면은 앞서 보셨던 요 KL이 이름이 이렇게 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요 M은 이제 각 쿼리마다 각 쿼리 그 행마다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유니폼과의 거리가 얼마나 이제 나느냐를 측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겠죠. 만약에 이제 특정 M 값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그 내에 있는 요 값들이 굉장히 이제 다이버스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 말인즉슨 이 내에 있는 값들이 이제 도미넌트한 다프로트 페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M이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유니폼에 가깝다는 얘기고 각 요런 이 행 내의 값들이 거의 다 그냥 유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두 개의 이제 거리를 구해가지고 각 쿼리마다 이런 M 값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아래 보시는 요 연산을 통해서 요 연산 그냥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그냥 계산을 해서 각 쿼리마다 이런 식으로 M 값을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고요. 이 M을 기준으로 저희가 쿼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M 값이 큰 놈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이 큰 예를 들어 상위 두 개까지만 자르겠다. 근데 만약에 상위 두 개가 뒤에 보시면 요 첫 번째와 두 번째다라고 하면은 실제 쿼리에서는 첫 번째 쿼리와 세 번째 쿼리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쿼리가 네 개가 있었는데 시간축이 네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M 값 기준으로 큰 두 개만 선택해서 이제 쿼리 발을 만들어서 이 친구로 그냥 다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저도 뭐 같은 생각을 했지만 이게 뭐 사실 이걸 구하려면 이 M 값을 다 구하려면요. 사실 이제 모든 쿼리와 키 사이에 다 프로덕트를 다 구해서 또 소프트맥스까지 해갖고 뭐 다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사실 이걸 구하려면은 모든 그 페어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 얘긴데 도대체 무슨 그 연산적인 측면에서 무슨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대로 하진 않고 그 M이라고 하는 값, 아까 보셨던 요 그 유니폼과의 요 거리, 요거를 다른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M 바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해서 요거를 가지고 요 M을 대체해서 요 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저희가 다시 이제 이렇게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있다고 생각해 보죠. 이제 쿼리들이 이제 딱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 요거에 대해 이제 쿼리와 이제 곱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곱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직 곱하기 전에 각각의 이제 벡터들의 내적하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다 될 텐데요. 이 자리들이 딱 있잖아요. 이 자리들이 이제 4x4의 어떤 자리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텐데 이 중에서 각 행마다 요 행은 특정 요 쿼리 첫 번째 쿼리에 해당하는 친구겠죠. 요 첫 번째 쿼리에 해당하는 요 행의 어텐션 스코어들 중에서 자리를 일단 두 개만 샘플링하는 겁니다. 각각마다 다 두 개씩 샘플링을 해요. 네, 두 개씩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꼭 두 개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동일한 개수만큼 각 이렇게 어테뉴 스코어가 나오는 자리마다 2개씩 이제 샘플링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다 0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고, 일단은 0으로 다 채우고, 이제 요 샘플링된 친구들에 대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요 별표 같은 경우에는 요 쿼리랑 그다음에 요 세 번째 요 키, 이 2개를 이제 내적하면 나오는 값이겠죠. 이 앞에 이 2개는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의 다 프로덕트 연산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16번을 다 해야 되는데 16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쿼리에 해당하는 요 페어 2개씩만 저희가 미리 자리를 샘플링 해놓고 요 자리에 해당하는 애들만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 친구랑 연산해서 요거 나왔고, 또 요 친구랑 연산해서 요 친구가 나왔으면 나머지는 다 이제 0이고, 요 2개를 가지고 요 2개의 최대값에서 요 2개의 평균값을 뺀 거를 m 바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든 쿼리 행에 대해서 이런 그 스코어 행에 대해서 다 m 값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같으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페어에 대한 연산을 다 하고 아까 보셨던 그런 KA를 구해가지고 m 값을 계산했다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먼저 지정해 놓은 다음에 이 지정된 자리에 해당하는 다 프로덕트를 구하고 특정 쿼리 행에 대한 스코어에 대해서 이렇게 최대에서 평균값을 뺀 이 값만 계산을 해서 이것을 m을 대체하는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보면은 실제 값을 구해봤더니 m 바하 값이 q1, q2, q3, q4마다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얘는 10, 13 이 2개가 이제 저희가 상위 2개를 픽한다고 하면 이 2개가 이제 제일 크잖아요. 이 2개 크다는 얘기는 이 2개에 해당하는 요 그 쿼리들이 요 쿼리의 그 스코어들이 굉장히 좀 유니폼하지 않고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와도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2개를 저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쿼리와 세 번째 쿼리만 저희가 선택을 하겠다. 즉 쿼리 선택에 있어서 요 m 바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내림차순을 해서 탑 뭐 2개를 선택하거나 뭐 탑 6개를 선택한다. 뭐 이런 식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쿼리 내에서는 이제 2개만 셀렉이 되고 셀렉이 2개가 되면은 실제 이제부터는 다 프로덕트 연산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 다 채워져 있었던 거를 이제 쿼리가 2번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2개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스코어의 분포도 2개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2개만 나왔으면 요 2개의 스코어가 나왔으면 요 이제 밸류랑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밸류 요 친구랑 요 밸류랑 이제 연산을 하면은 근데 딱 2개밖에 안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도 이제 밸류에 해당하는 여기도 채워져야 되고 여기도 채워져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쿼리가 2개밖에 없으니까 네. 이 어텐션의 결과값의 행이 이제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요 사이 값도 채워주게 됩니다. 어떻게 채워주냐면 네. 이런 식으로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냥 밸류의 값들을 그냥 평균치 값으로 채워주게끔 만들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 첫 번째 쿼리와 세 번째 쿼리 요 2개 쿼리만 그런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밸류 값의 평균 값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 쿼리에서 저희가 상위 만약에 저희가 ln lq개를 셀렉을 한다. m 바 기준으로 요걸 다 모든 쿼리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ln lq 값을 그러니까 다 구한 다음에 상위 ln lq 개만 이제 골라서 쿼리를 쓴다고 하면 연산의 이제 개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만약에 lk와 lq 그러니까 이제 쿼리와 키의 어떤 개수가 동일하게 되면은 L, ln, L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아까 그 m이 있었고 저 m바가 있는데 저 m바로 이 m을 대체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이게 괜찮아라는 거를 뒤쪽 이제 어펜딕스에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증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걸 써도 된다.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그런 샘플링된 애들 중에서의 맥스값에서 이제 이건 평균이죠. 평균을 빼는 요 m 바에로 저희가 이제 요 m을 대체할 수 있게끔 이제 수학적인 증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emma와 이런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요 얘기는 제가 뭐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뭐 일단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단 이렇게 m 바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쿼리를 다 쓰지 않고 이 m 바 기준으로 상위에 있는 쿼리들만 써서 저희가 다 프로덕트 연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컨셉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네, 그 m바를 이용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키 뭐죠? 그 샘플링 어떤 맵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까 별표 친 데가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렇게 샘플링 되려면은 결국 모든 쿼리를 모든 키에 다 곱해봐야지 저 샘플링 된 값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는 여기도 여기 다 계산을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자리를 먼저 샘플링하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이 그렇죠. 자리와 근데 이 자리. 제가 궁금한 네.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동그라미 친 두 군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은 네. 쿼리의 첫 번째 로우랑 키의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을 내적을 하고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별표를 하려면 또 이제 두 번째 쿼리 두 번째 로우랑 1, 2번 컬럼을 또 내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포룹 돌려가면서 하느니 그걸 포룹 돌려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진짜로? 뭘 그러니까 하면서요? 실제로는 쿼리랑 키를 그냥 매트릭스 연산해버리면 빠르고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첫 네. 번째 별표를 만들려면은 이제 쿼리 몇 번 선택하고 키 컬럼 뭐 선택해서 계산하고 두 번째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뭔가 따로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계산을. 아, 근데 미리 이거 뭐 뒤쪽 코드를 좀 보니까 미리 요 자리에 대한 샘플을 먼저 딱 해놓고 네. 네. 아예 이제 매트릭스를 그냥 곱하는 과정에서 그냥 요것들이 얘네들은 아예 이제 계산이 안 되는 형식으로 이제 자리에 대한 샘플을 먼저 해놓고 곱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동일한 매트릭스를 그냥 곱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더 효율적이냐면은 사실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계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랑 이 네 개를 다 곱해야 될 거를 뒤쪽 두 네. 개만 연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산을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좀 뭐 스파이스 라이브러리 쓰고 이러나요? 네, 네. 스파이스 매트릭스 라이브러리를 좀 쓰고 이러나요? 아, 라이브러리를 따로 쓰지 않고 뒤쪽에 그냥 코드 잠깐 옮겨놨는데 그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이제 K가 이제 키인데 이 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차원을 이제 LK만 차원을 한 번 더 늘려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에 대한 샘플,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샘플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으로 지금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윤주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배치 프로세스를 해치기 때문에 네. 좀 저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저 스파이스 라이브러리를 뭔가 사용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좀 모르겠네요. 네. 아까 뭐 그 이너 프로덕트가 당연히 뭐 쿼리 개수 곱하기 키 개수만큼의 이너 프로덕트 계산이 그 개수만큼 이너 프로덕트 계산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네네. 그런 거를 저희 샘플링을 뭐 한 3분의 1 정도만 했다. 네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계산량은 3분의 1이 되는 건 맞아요. 플랍순. 네네. 그렇지만 이제 배치 프로세싱의 측면에서는 사실 저거는 이제 각 쿼리별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키와 모든 쿼리 그냥 뭐 이렇게 싹 배치 연산으로다가 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네네. 시간적으로는 좀 확 느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최현주 교수님 포올룹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네. 하나씩 저 샘플된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것은 포올룹 자체는 시퀀셜 연산으로 될 테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뭐 월스 케이스로는 전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능해요. 네. 지금 뭐 태성 학생이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건 쿼리는 다 똑같이 쿼리를 빼먹을 수는 없고
네네. 키를 저거를 이제 그 커먼 그 키들을 샘플링을 하면 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별표의 샘플링을 하지 표시가 않고 다 동일하면은 상관없는데.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의 그 샘플링의 결과나 그 예시에서는 저렇게 한 거는 아니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네. 그림이 좀 미슬리딩하게 표현이 된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 키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샘플링해서 하는 걸 말씀하신 건가요? 두 개만 네, 샘플링해서. 그러니까 모든 쿼리에 대해서 동일한 키의 सब셋을 쓰냐는 거죠. 아닙니다. 쿼리마다 다른 키가 매핑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배치 프로세싱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니면은 쿼리마다 키 맵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쿼리 로우별로 네. 키를 따로 셋을 만들어줘야지 이제 어떤 포룹을 안 돌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차원을 하나 확장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할 거 다 해놓고서는 마스킹만 0으로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전혀 이득이 없을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사실 마스킹 한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교수님. 아마 쿼리 로우별로 키셋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제3, 뭐 몇 차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로운 차원으로 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중복된 키가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각 차원별로. 각 키마다요. 그러니까 쿼리마다 쿼리마다. 네, 키 중복된 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이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전혀 네. 그 디스정티브한 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오버래핑된 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 그러니까 키 지금 토큰이 100개다. 그런데 난 2개만 볼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면 이게 이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토큰이나 10개인데 뭐 나는 키 2개 볼 거다. 이러면은 뭐 이득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상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네. 쿼리가 10개, 토큰이 100개고 내가 이제 2개씩 무조건 뽑는다 그러면은 한 쿼리당 2개, 이 컬럼짜리 매트릭스를 추가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복된 것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200개의, 그러니까 200개의 컬럼이 추가가 되는 건데, 원래면은 100개만 됐을 거를 200개를 만드는 셈인데, 그냥 어떻게 이득이 되는 거지? 사실 이거는 좀 메모리를 더 써서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정도가 더 많을 거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가령 키가 4개 있을 때 3개를 쓴다. 그러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25% 세이빙을 가져오지만 이것들 다 일일이 각기 서로 다른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면은 좀 그 메모리가 결과적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네. 이런 메모리 카피하는 오퍼레이션은 사실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냥 뭐 시간적으로 손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가령 컨볼루션도 뭐 그 임투콜 있잖아요. 임투콜 이미지 투 컬럼 그것도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쭉 돌아다니면서 그 저희 이너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 그 파셜리 오버래핑하는 그 이제 인풋 이미지의 그 윈도우가 이제 딱 걸리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다 컬럼 벡터로 다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네 오버래핑 하는 그 약간 그 배수만큼 더 많은 메모리를 써서 배치 프로세싱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거를 보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뒤쪽에 이제 키가 일부의 키만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고, 자, 이런 과정이 사실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인풋에 들어가는 친구들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인풋 들어가면 사실 이게 뭐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이 시점에 해당하는 이 친구와의 어떤 다른 어텐션을 걸 때 보면 그 시계열은 더더군다나 뭔가 동일한 주기 뭐 특정 어떤 그런 거에만 이제 어텐드가 이제 될 개연성이 높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어차피 나머지 친구들은 어차피 다 어떤 그렇게 그 큰 어떤 어텐드가 걸리지 않을 거고 그렇게 큰 가중치를 가질 필요가 없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뭐는 컴퓨테이셔널한 코스트 측면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시계열적인 특성들이 좀 더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에 더 적합한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런 그 네,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더 늘려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딱히는 못했는데, 네, 그 부분은 네. 아무튼 네. 그거는 좀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네. 아예 닷 프로덕트의 페어들 자리 자체를 먼저 샘플링하고 요거에 해당하는 키들 해당하는 m 값을 구해서 그거의 상위 쿼리들만 가지고 닷 프로덕트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제 뭐 여기 알고리즘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다 프로덕트 페어들을 샘플을 좀 하고 그 샘플된 애들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 알고리즘 나와 있고요. 네, 이건 뭐 코드는 아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뭐 논문의 서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쿼드라틱한 컴퓨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L 로그 L로 이제 줄였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코더 파트를 갈 텐데요. 일단은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일부 쿼리만 가지고 연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프로브 스팔스 어텐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프로브 스팔스 어텐션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인코더 파트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파트에서의 인풋은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LX개의 이제 타임 스탬프의 개수가 있는 인풋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인풋 시퀀스 LX개는 각각마다 DX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처들의 개수가 이제 DX개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또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여기서 이제 원디 컨볼루션을 거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LX, 그러니까 시간축의 길이는 건들지 않고 요 디멘전만 좀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된 상태에서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런 얘기죠. 이제 실제 이게 데이터가 이번에는 그 열을 저희가 타임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네, T1이고 T2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원래 인풋이 이렇게 날 것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저희가 원디 콤보를 통해서 타임축은 건들지 않고 이렇게 차원을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등등을 일단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 프롭 스팔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쿼리만 쓰는 그런 어텐션을 걸어서 이런 형태의 이제 아웃풋이 또 한 번 나오게 되고, 요 아웃풋에 해당하는 다 이렇게 계속 타임축은 요 가로축입니다. 그래서 하고 되고, 그다음 또 한 번 이제 원디 컨볼루션 통해서 또 뭐 이 차원은 요 세로축 차원은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 있는데 일단 그림상은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요 타임축에 대해서 저희가 맥스플링을 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연산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거를 좀 네, 이걸 뭐 왜 했냐, 이걸 타임축을 왜 줄였냐라고 하면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과로 나온 요 이제 어텐션 맵이 나오고 어텐션 맵에서 이제 저희가 뭐 밸류랑 이제 곱해가지고 가중치가 이제 반영된 어떤 그런 어텐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값들 내에서도 굉장히 좀 도미넌트한 값들 위주로 또 이렇게 레이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좀 도미넌트한 값들 위주로 다음 레이어에 넘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의 타임 스탬프가 처음 레이어에 있었다면 다음 레이어 전달될 때는 타임 엑시스가 3개로 줄고 그 다음 뭐 1.5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반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대괄호에 대해 해당하는 그 연산이 그 어텐션 연산이고요. 하고 나서 콤브 원딕하고 뭐 이렇게 비선형 거치고 그 다음에 맥스플 가고 요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의 그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결국엔 이제 레이어가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그 타임 축이 계속 절반씩 줄게 되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절반씩 계속 준 그 피처들을 나중에 컨캐트네이트를 하게 해서 이제 디코더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림상 보면은 처음에 이제 타임축이 LX계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절반으로 다음 레이어에 넘어갈 때는 이 어텐션, 컴브, 맥스플링 다 거치게 되면 이제 2분의 LX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LX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제 가게 되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메모리들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등비급수가 되는데요. 등비급수 합 뭐 이런 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구해보면 무한대로 이제 레이어 간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2L의 로그 L에 빼기 A는 이제 굉장히 작은 값, 뭐 작은 양수값인데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속 레이어를 거쳐갈수록 이제 맥스플링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축을 계속 반으로 줄이고 이제 다 줄인 것들을 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는 컨캐티네이트해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L 로그 L인데 앞에 2 빼기 뭐 이렇게 작은 값, 요 작은 양수값을 뺀 거에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제 앞서 보셨던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무튼 인코더 파트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프롭 스파스 어텐션을 쓰는 것도 하나 있고 이제 그 안에서의 레이어가 거쳐갈수록 컴브 통하고 맥스플링까지 해서 이제 맥스플링에서 시간축을 계속 절반으로 쪼개는 그러나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을 합쳐주는 그런 연산을 통해서 두 번째로 메모리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이득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시간축으로는 콘캣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시퀀스 축으로는 콘캣을 애초에 안 했던 적이 없. 기존 모델에서는 혹은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이게 근데 무슨 뭐 어떻게 비교를 뭘 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저거는 뭔가 늘린 거잖아요, 더 길이를. 그러니까 문장 길이가 가령 10개짜리 단어가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네. 그 10개의 각각의 워드들의 인코딩 벡터가 뭐 리니어 커넥션처럼 채널 와이즈 혹은 디멘전 와이즈로 이렇게 애드 되는 거잖아요. 스키 커넥션을 통해. 근데 그게 뭐 컨캣으로 바뀐다 한들 약간 댄스 커넥션으로 그렇게 바뀐다 한들 사실 시퀀스 길이 10개라는 거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항상. 근데 이거는 뭔가 10개 시퀀스 각각 워드별로 인코딩을 하고 단어 2개씩을 또 약간 좀 인코딩을 하고 5개짜리 시퀀스로 5개짜리의 5 길이가 5인 어떤 시퀀스를 뭐 하나 또 뭐 벡터들을 만들고 또 2.5개인 거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그걸 다 뭔가 콘캣한다는 거는 이런 연산은 저는 좀 뭐 잘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맥시멀리 시퀀스 길이가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반씩을 더하고 또 반씩도 하고 반씩도 하면 이게 대충 2배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를 하여튼 2배 더 쓰는 거지 뭔가 기존 어떤 뭔가를 메모리 줄이는 거는 전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거쳐가면서 그 인코더 내에서 저희가 이제 나오는 게 여기서 LX계가 나오고 그 다음도 LX계 나오고 그 다음에 LX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아무튼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길이가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계속 절반으로 줄게 되니까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요 나오는 아웃풋의 어떤 요 길이가 계속 절반으로 줄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중간 아웃풋의 어떤 메모리가 줄어든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제가 뭐 글쎄요. 근데 뭐 그러니까 트레이닝 때는 저 예전 것도 다 저장을 해둬야 되잖아요, 사실. 네네. 트레이닝 때는 백프랍을 위해서. 네네. 근데 사실 인퍼런스는 사실 다 날리잖아요, 저희가 로워 레이어의 계산들은. 근데 네네. 이거는 뭐 물론 위로 갈수록 그 시퀀스 길이가 뭐 다운 샘플 돼 갖고 반씩으로 팍팍 줄어드는 이점은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2배 시퀀스 길이를 다 저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걸 다 넘겨줘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메모리가 뭐 좀 세이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컴캣을 안 네.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쨌건 나중에 다 네. 컴캣을 하니까요 지금. 네네. 그게 뭐 그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뭐 여기 타임 시퀀스 축 타임 축으로다가 컴캣하는 오퍼레이션은 저는 거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네네. 타임축, 네. 그, 네, 뭐, 할 수도 네, 있죠 뭐. 네, 뭐 네, 뭐 할 수, 네, 못 봤다고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네, 뭐 일단,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두 번째까지는 이렇고요. 이제 세 번째는 디코더 파트인데요. 디코더 파트는 조금 인풋부터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코더 파트에서는 이런 LX계의 뭐 특정한 인풋이 들어가는데 하고 나서 뭐 이 인풋에 대해서 저희가 디멘전도 바꿔줘가지고 인코더에 들어간 인풋은 길이는 동일하지만 뭐 디멘전은 좀 바뀔 수 있는 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디코더 파트에서는요. 저희가 사실상 예측하고자 하는 시퀀스의 길이가 이제 LY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LY계만 들어가는 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코더 인풋으로 인코더 때 들어갔던 과거 인풋의 일부도 같이 붙여서 컨캣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저희가 뭐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저희가 인풋 시퀀스로 넣고 예측하고자 하는 게 3월 16일부터 3월 20일이라고 한다면 예측하는 거에서 이제 3월 16일부터 3월 20일 당연히 이건 들어가는 거고 이거에 이제 타임 스탬프 정보만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이거 들어가고 이 과거에 이 인풋에 들어갔던 3월 1일부터 3월 15일 중에서 가장 최근의 일부 뭐 예를 들면 3월 12일부터 3월 15일 뭐 이런 정보가 같이 디코더 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일단보다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저희가 뭐 아무튼 가장 뭐 디코딩 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 예측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예측하고자 하는 시계열 정보에 가장 뭔가 영향력이 큰 것들이 가장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디코더 파트에서는 그냥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에 해당하는 뭐 타임 스탬프 정도 정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코더 파트에 들어갔던 시계열 중 가장 최신의 일부를 같이 붙여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현 네, 그러면은 저 학습 때는 저 초록색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약간 넣어주는 그 부분은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다음 파란색 부분은 포캐스팅하고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건가요? 이 친구는 리컨스트럭션 하지는 않고요. 네. 여긴 하진 않고 리컨스트럭션 하지 않고 얘를 그냥 예측하는 얘는 이제 0으로 다 채워서 들어가거든요. 이거랑 네네. 이제 스탬프 정보 같이 들어가는데 타임 스탬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만 예측하는 형태로 아키텍처는 짜여져 있습니다. 얘를 재건하진 않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초록색 플러스 파란색만큼 디코더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초록색은 일단 넣고 나오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네네. 넣은 개수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맨 위에래요. 그거 가지고 그쵸. 아무 짓도 안 하고 네네. 파란색에 해당하는 애 상응하는 아웃풋들만 데리고 이제 네네. 러닝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네. 거기 0을 넣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0을 넣는다고 표현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때 사실 이렇게 지금 전체 아키텍처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위아래 나뉘잖아요. 이렇게 좀 나뉘어 보면은, 여기 값은 이제 실제 값들 있잖아요. 저희 아까 예측하고자 하는 피처 값들, 이런 값들이 스칼라 값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 아래가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시간 관련된 뭐 포지셔널 인코딩도 있고 뭐 타임 이메이징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짝짝 들어가는 거고 여기 예측하고자 하는 시퀀스에 해당하는 이 스칼라 값은 다 0을 넣고요. 이 아래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타임 스텝 정보는 동일하게 이제 인풋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 마스크 멀티 어텐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초록색 디코더의 초록색 부분은 서로 다 풀리 걸고 그다음 0 부분 채워진 것만 커서 로테이션 마스크를 거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네, 여기 있는 그 요 친구들만 요 해당 여기만 이런 식으로 네,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한 가지 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저희가 예를 들면은 값이 하나 나오면 그 나온 값을 다시 이렇게 밀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한 번에 밀어 넣고 나온 결과를 한 번에 밀어 올려 가지고 아웃풋 전체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로스를 구해서 이제 트레이닝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트레인이나 인퍼런스 이제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빼서 그냥 계산을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어떤 이게 좀 이거 모델 설명이 이게 단가요 그러면 지금? 네, 모델 설명이 이게 단가요 혹시? 네 모델 설명은 요게 끝입니다. 아니 이거 좀 좀 이상. 이게 로스가 좀 노란색에서 걸리는 거예요? 네네. 네. 여기도 마스크드 멀티헤드 프로브 스파이스 셀프 포텐션은 저것도 뭔가 그런 다운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요 파트요? 네. 그냥 이제 사다리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 사다리꼴은 좀 뭔가 지금 시퀀스 길이가 줄어든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줄어드는 경우에 저렇게 표시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 이게 그림도 좀 이상하게, 애초에 인코더 파트부터 이거는 그 콩캣 되는 게 지금 저 사다리꼴이 이렇게 콩캣 되면 늘어나요. 더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콩캣 때문에 길이가 그것도 좀, 길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 콩캣 되는 건 지금 콩캣 되는 게 어디죠? 여기서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인코더에서. 콩캣 되는 게 어느 부분? 네, 저 그 콩캣 되는 대상이 네. 멀티드 프로브 스파이스 셀프 텐션이 두 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저 무슨 색깔이지? 저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저거? 하여튼 좀 파스텔 톤의 저 색깔 두 개랑 또 저 오른쪽에 거는 저게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그 아래로 이렇게 그린 건가 보죠? 요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왼쪽에 저기 네 줄이요, 네 줄. 색깔 네 줄. 가로로 색깔 네 줄. 요거. 네. 그렇죠. 네. 그 오른쪽에 두 개는 저 왼쪽에 저 크다란 사다리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편의상 저렇게 그린 거겠죠? 네. 요거가 여기에 올라와서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거죠? 네. 사실 그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원래 여기 논문에서는 그 그림이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이 논문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뭐 이렇게 개정이 돼서 뭐가 나왔는데 원래 그림에는 사실 좀 더 나중에는 추가가 뺐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은 사실 요 인풋에 들어가는 요 친구들을 네. 원래 이제 이런 식이 생겼던 요 인풋을요. 사실 이것도 이제 반으로 또 잘라서 시간축으로 반으로 자른 거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제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반으로 자른 거를 똑같은 이런 연산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표현을 하긴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원래 요 전체 시퀀스 길이가 있었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것만 한 번 더 밀어 넣어 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무슨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시퀀스 길이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는데 요 전체를 가지고 풀 이제 시퀀스를 가지고 이제 이런 연산을 한 게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사다리꼴의 모양이고요. 원래 인풋의 어떤 절반만 사용을 해서 이런 똑같은 연산을 한 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다리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그 최근의 절반이요? 네네. 아니면
가장 최근의 절반. 그래서 원래 아니, 그림은 그거 왜 하는 여기 거예요? 네. 음, 네. 그 반을 잘라서 하는 거는 네. 좀 더 요걸 왜 명시적으로 하는 좀 더 건지 생각- 네. 숄텀에서의 뭔가 패턴을 좀 더 봐라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반만 해서 뭐 하는 오퍼레이션 한 번 더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한다고는 나와 있고, 네. 네. 아니 그리고 여기 좀 디코 아예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뭐 네. 저기 그 디코더 쪽에서도 이 타임 축의 맥스 풀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겠죠? 디코더에서는 네, 안 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거 뭐 컨캐트 쓰지도 않고 그냥 기존 스타일대로. 네, 이제 중간 여기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근데 그리고 여러 사다리 스택이 있긴 걸로 하면 안 있거든요. 되지 않나? 그렇죠. 네, 맞죠. 네, 사다리로 하면 네, 네. 그렇죠. 제가 요게 왜 사다리로 표현했는지를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그 생각해보니까 컨캐트네이트 인코더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제 되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 2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주 교수님. 그 인풋 네, 시퀀스 2배가 될 수 있는데 걔네를 이용해서 원래 트랜스포머 스타일대로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거나요? 요 피처 요 나온 요 피처 맵을 이용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긴 그러니까 동일하게. 네. 어, 음, 그러니까 여러 층위의, 그러니까 여러 레벨로 이 애그리게이션된 또는 인베딩된 타임 시리즈가 이제 그래서 총 100개다. 이 시퀀스가 100이면 이제 100짜리의 로우 레벨 피처 뭉텅이랑 그다음 50개의 약간 중간 레벨 피처랑 그다음 25개의 더 하이 레벨 피처랑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인코더 아웃풋으로. 네, 네. 네. 그거를 그냥 다 동일한 어떤 키랑 밸류로 두고서 이제 네. 멀티헤드 어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걸 키드 밸류 써서 네, 맞습니다. 네. 뭐 근데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한 게 이게 다 이게 약간 타임 시리즈 타임 축으로다가 컨캐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 뭔가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졌다 그래야 될까요? 그게 그럼 이게 좀 뭐가 뭔지가 좀 약간 구분을 못할 가능성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뭐 10개 단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각각의 10개 단어에 대해서 포지션 인베딩을 일단은 이제 포지션 인코딩 그 핑거프린트 아니면 그 포지션 정보를 일단 줘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최종적으로 그 동일한 개수의 10개 인코딩된 벡터들은 그 원래 인플레이어에서 주었던 그 포지션 정보가 어느 정도 뭔가 좀 뭐 있겠죠. 거기 포함이 돼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레이어에서 이렇게 나온 게 이렇게 되면 그들 간에는 어찌됐건 뭐 순서가 뭐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첫 번째 그 단어 10개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게 5개짜리로 줄었다라 그러면은 그뭐 풀링 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워드에 있었던 그 포지션 벡터가 뭔가 맥스 풀링이 2개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2에서 되니까 1번, 2번에 대한 그 포지션 인베딩이 맥스 풀링 되면서 뭐 하여튼 그 저기 다운 샘플링 되면서 이제 이게 약간 다운 샘플 레이트라고 할지 그게 반짜리에 그러니까 네. 시퀀스 5짜리에서의 첫 번째 그 포지션이다 이런 거를 얘가 또 인코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아니면 좀 뭐 글쎄요. 이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 레벨에서의 것들을 다 컨캣해 갖고 우리의 키밸류로 만들어 놨으니까 네. 이게 그러면 레이어에 대한 구분자도 있어야 되고요. 좀 레이어 인코딩도 있어야 되고 뭐 좀 FM대로 아니면 좀 최대한 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하려면 약간 네. 레이어 이게 몇 번째 레이어냐 그리고 그 레이어에서 몇 번째 포지션 거냐 뭐 약간 이런 게 다 그게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는 안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뭐 그 네. 그 근데 이제 인풋에 이제 들어갈 때 그 여기 타임 스탬프 정보가 그런 어떤 숫자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네, 뭐 포지셔널 임베딩도 들어가고 그 외에도 혹시 뭐 데일리 임베딩, 뭐 위클리 임베딩 등등의 어떤 좀 더 그 하이라키칼한 좀 더 이제 상위 레벨의 어떤 시간적인 축에서의 어떤 임베딩도 같이 이제 더해서 인풋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레이어 안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맥스플레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또 컨캐티네이트까지 하면서 어떤 시간의 어떤 순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많이 묻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저 디코더가 저 아직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게 일단 지금 7개를 주고 그다음에 7개는 영어로 세팅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토리그레시브하게 이제 그 하나씩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지금 예측해야 되는 저 7개 타임 스텝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예측을 네, 해버리니까 저기를 그냥 영어로 다 줬다 뭐 약간 이런 네, 형태인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네, 이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둘, 넷, 여섯, 이 7, 지금 14개의 시퀀스를 이거를 그냥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이 아니라 이거 이거 영, 네, 영 처리된 부분은 전부 네, 다 초록색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초록색 부분은 초록색 부분 네,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영 처리되는 영 처리된 애끼리는 삼각형으로 커서 로테이션이 돼야 되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스킹이 돼가지고 이제 앞에 거를 못 보는 네 형태를 맞습니다. 아니 앞에 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자기끼리만 그거 여기를 앞으로 말씀하시는 요 네, 방향이 앞이라고. 둘 다 앞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0 네, 그룹은 초록색을 풀리 비접을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초록색도 자기네끼리는 풀리 비접을 해야 되고 네, 네. 근데 초록색이 0을 비접을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저는 다 해도 된다고 보여지는 게 네네. 아, 영어로 준다는 거는 저기에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이거를 그냥 한 아 방에 그냥 그렇네. 동시에 예측을 아 해라는 그렇네요. 그라운드 뜻이잖아요. 트루스를 주는 게 그, 아니네요. 마, 네. 그러니까 그, 이거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봐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누가 누구를 네, 보면 안 되는 케이스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죠. 그쵸. 네, 한 번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긴 한데 이제 마스크를 했다고는 그럼 네, 이거 실제로 그 인퍼런스 때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아웃풋 내보내요? 그렇겠죠. 네, 네. 네. 인퍼런스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럼 인퍼런스 할 때 지금 0이 7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0에 7개 0에 첫 번째 0을 1이라 치고 마지막 0을 7이라 치면은 타임 스탬프를 그러면 네. 인퍼런스 할 때 1, 2, 3, 4, 5, 6을 주는 게 아니라 1, 3, 7 뭐 이렇게 줘도 돼요? 띄엄띄엄? 인퍼런스 할 때 137을 띄엄띄엄 줘도 되겠죠? 네. 중간에 뭐 아, 얘 1이 들어가서 이건 다 함께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매 레이어마다 어텐션 패턴이 저 오른쪽에 있는 0 7개 있잖아요. 저 네, 0들이 매 레이어마다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안 보기로 합의했고 네, 그다음에 저 이제 저 무슨 색깔이죠? 연두색 쪽은 내가 다
0 각각 7개 0 각각이 저쪽 그 그린 컬러는 모두 다 본다. 약간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기가 1, 2 여기가 1, 2, 3, 4, 5, 6, 7이랑 인퍼런스 타임에 137을 넣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학습 때도 안 보게 했으면 이거는 그냥 이센셜리 그냥 인디펜던트한 그냥 멀티태스크 러닝처럼 그냥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지 서로 그러니까 1번 토큰과 뭐 4번 토큰 간에 정보 교환은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있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있어도 있어도 띄엄띄엄 주든 빽빽하게 주든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있으면 학습 네. 때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상호 네네. 협력해서 이제 최종 레이어에서 7번에서의 예측 값은 그 네. 전 레이어에서 약간 6번에 인코딩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인퍼런스 때는 사실 137이 없으면 내가 항상 의지했던 6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값이 그러니까 그 달라질 디스크랩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인퍼런스 할 때 그렇게 하면 조금 이상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약간 우리 대운 학생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뉴럴 프로세스나 GP랑 굉장히 비슷한 특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박정님 이거 논문에서 뉴럴 프로세스나 GP를 언급을 하나요? 저는 일단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쿼리를 찔릴 때 그 쿼리 포인트들, 여기선 타임스탬프에 해당하겠죠. 쿼리 포인트들 간의 이 코베리언스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어디를 찌르느냐에 따라서 언설튼티의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얘는 물론 뭐 언설튼티를 뭐 포함한 모델이 아니긴 하지만 이제 내가 137을 찌르냐, 1, 2, 3, 4, 5, 6, 7을 찌르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런 특성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요. 혹시 그런 실험을 하나요? 저자들이 137 찔러보고 1, 2, 3, 4, 5, 6, 7 찔러가지고 7의 값이 달라지는지 이런 실험을 하나요? 그런 실험은 없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얘네들이 이걸 저는 그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별로 생각 없이 처리한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원래 사용하던 그 디코더 이건 뭐 어딜 봐서 디코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봐서 디코더죠? 그러니까 뭐 아웃풋 낸다고 그걸 우리가 다 디코더로 하느냐?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디코더는 나름대로 의미가 글쎄요. 저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형태가 아닌 것 특히 이제 NLP 쪽에서 오토 리그레시브하지 않은 형태를 뭔가 디코더라고 부르는 거를 잘은 못 본 것 같긴 한데. 뭐 물론 뭐 이 딱 요 요소를 공략하고 오토 리그레시브가 아닌 형태의 디코더를 가령 뭐 I study math very hard를 뭐 이 순서대로 하지 말고 뭐 스터디 먼저 하고 I 다음에 하고 뭐 매스 다음에 하고 하드 다음에 하고 베리 다음에 하고 뭐 약간 이 순서를 이렇게 하자 뭐 약간 뭐 아예 그 요소를 파고드는 어프로치나 뭐 그런 논문이면 모를까 오토 리그레시브하지 않은 거를 디코더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하지 않았으면서 이걸 그냥 디코더라고 붙여놓고 그리고 원래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에 있던 디코더에서 그냥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 있었으니까는 여기다가 또 그냥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승을 해버렸고 저 사다리 꼴부터 좀 마음에 안 들고 네, 뭐 여러 가지 좀 그렇네요 저는. 네, 이거 오토 리그레시브 하지 않은 건 맞는 거죠? 네, 오토레이스를 안 한 거 맞습니다. 네. 오토 리그레시브를 오토 리그레시브 했으면 저기 있다 다 0을 넣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은 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주 교수님께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뉴럴 프로세스가 딱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오토 리그레시브 하지 않고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예측을 해버리는데 거기서도 그냥 아웃풋 단을 디코더라고 이름을 지어놓긴 했더라고요. 뭐 딱히 뭐 프리딕션 헤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여기 이 논문이 어텐티브 뉴럴 프로세스를 참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이테이션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요새 안 해갖고 진짜 까막눈이라 좀 답답하네요. 이거 대운 학생을 붙잡고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저 GP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대운 학생이 열심히 세미나 하신 영상을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자, 세 번째 어떤 인프라 뭐 트레이닝의 디코더 파트에서의 어떤 그 속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빠르게 했다라는 것들 세 번째까지도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 얘기했던 아니 부분들을 잠시만요. 근데 죄송한데 네네 저는 저거 벌써 보자. 잠시만요. 그 모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게 인풋이 7개를 사실 저쪽 인코더 단에서도 저 7개에 대한 인코딩 벡터들은 일단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요 앞에 거요. 네, 저 인코더 네, 단에서도 제공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저 노란색 부분만 예측하는 거니까는 결국은 우리 최종적인 우리의 쿼리들은 결국 저 0이라고 표시된 저 그리고 1, 2, 3, 4, 5, 6, 7이라고 빨간색으로 써 두신 그 부분만 우리의 실질적인 쿼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저쪽은 아웃풋 저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무 그거를. 네, 네, 그러면 사실 마지막 단에서의 우리가 쿼리가 쟤네들이라 그러면은 저 앞쪽은 그냥 키밸류로만 쓰인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쟤네들이 그냥 키밸류로서 역할을 하는 뭐 그 키밸류로서의 정보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뭐 사실 그게 인코더에 이미 어느 정도 인코더가 그런 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저거를 디코더에 저렇게 넣은 게 저는 좀 이상하네요. 좀 더 뭔가 그 약간 좀 더 약간 여기 이제 인풋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도 이제 그나마 최신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네, 이게 약간 뭐 시계열 측면에서 네, 네, 리지디오 커넥션 같은 느낌인가요? 저게 좀 중요하니까는 이게 어쨌건 인코더 and then 디코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네, 이게 네. 지금 아웃풋 레이어에서 조금 더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저거를 좀 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네, 가장 어떤 시계열 엣칭에서 같은 가장 네, 최근의 어떤 정보들을 네, 가깝게 넣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기서 인풋을 그러니까 디코더에서 연두색 부분을 인풋 전체를 안 넣고 파셜리 넣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런 얘기가 있나요, 논문에? 뭐 그런 얘기는 따로 없고요. 그냥 요 인풋에 들어가는 네, 가장 최신의 정보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고, 네, 고, 네, 저거를 그 전체를 다 넣으면 그대로 어텐티브 뉴럴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전체를 다루는 얘기 여기 전체를 다 이렇게 네, 네네. 음, 네, 거기도 사실 저 디코딩 그러니까 예측해야 되는 타임 스텝이랑 그 또 똑같은 개수로다가 저거 디코더에 저거를 넣어줘야 되는 것도 뭐 그것도 뭐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이거 정도 네. 그 개수는 똑같은 수는 독립적인 아닐 거죠. 겁니다. 네, 네, 네? 똑같은 수는 아닌, 네, 이 그림에선 지금 똑같은 수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그림을 저는 저렇게 그려서 좀 예, 오해를 네, 네. 네, 네. 넘어가도 네. 될까요? 네, 네네네. 네, 예.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들에 대한 네, 얘기들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험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은 요 세 개를 사용을 했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뭐 전력 데이터 뭐 위주로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뭐 날씨 데이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시계열성 데이터들을 이제 인풋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니베릿으로 유니베릿, 뭐 멀티베릿으로 유니베릿, 멀티로 멀티 이런 식의 어떤 실험들을 했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그 유니베릿으로 유니베릿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멀티베릿으로 멀티베릿 하는 이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비교한 대상들을 보면은 일단은 네, 뭐 인포머 이 친구는 네,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이제 선행 연구들의 어떤 이런 모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매트릭에서 보시면 요건 ETT H1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ETT 데이터
또 이제 전력 데이터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스팟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중에 다른 뭐 H1이 있고 H2가 있는데 뭐 이런 두 가지 종류면서 H인 거는 시간 단위 예측을 했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M은 이제 네, 15분 단위로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웨더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보면 이제 24, 48 이거는 이제 그 예측하고자 하는 그 시퀀스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면서 성능이 어땠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아래 이제 요 카운트가 있는데 요게 이제 32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세번 50개거든요. 그래서 50개 중에 32개에서 성능이 제일 좋았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요 인포머 요거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저 이제 인포머 내에 있는 그 트랜스포머 내에서 그 저희 프롬스파스라해서 왜 쿼리를 몇 개 선택한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제 풀리 다 계산했을 경우인 거고요. 근데 뭐 그런 이렇게 어떤 성능 비교를 했고 그 중에서 유니베리스에서 유니베리스를 이제 예측한 거에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 중에서 일단 32개 정도 제일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계열이 이제 길어졌을 때에 뭐 네, 대체적으로 좀 더 뭐 좋은 성능들을 냈다라는 것을 이제 유니베리 케이스에서 일단 먼저 보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멀티베리에서 멀티베리 탄 거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성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일부 네, 대부분의 것에서 더 다른 모델 대비 더 좋았다라는 걸 또 보여줬고 네, 이거 말고 그 각 그 컴포넌트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뭐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를 몇 개만 선택해 갖고 하는 그런 연산. 요 연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프레딕션 랭스가 이제 336인 케이스, 720인 케이스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코더에 들어간 인풋 있잖아요. 이 인풋이 뭐 사실 뭐 예측하는 것보다는 짧으면 좀 이상하니까 아무튼 336, 뭐 720, 1400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인풋 시퀀스의 이제 길이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이제 일반 인포머가 있고, 이 아래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보시면 이제 캐노니컬 셀프 어텐션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모든 다 프로덕트를 하는 그런 어텐션이 관리돼 나머지 요소들은 다 인포머랑 똑같은 그런 모델인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보면은 뭐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요 하나만 두고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나 좀 더 성능 안 좋아지긴 하는데 요 인포머가 더 원래 인포머가 성능이 더 좋진 않으나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짝대기 되어 있는 게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의 인코더에서 인풋이 1440으로 늘어나는 순간 이제 일반 그 몇 개만 쿼리를 골라서 하지 않고 그냥 전체를 가지고 다 프로덕트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아무튼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아무튼 딱 일반 인포머는 다 돌아갔는데 네, 이 친구들은 시퀀스가 너무 길어지니까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면서 인포머가 일단 성능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네, 레이어를 거쳐 인코더에서 레이어 거쳐 올라가면서 이제 반으로 쪼개는 그런 연산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요거 그 아래 거, 요 아래 걸 보시면은 그 이런 반으로 쪼개는 거를 이제 없애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일반 네, 형식으로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도 보시면은 성능적인 측면에서 네, 그 원래 이제 기본적인 인포머가 좀 더 좋지는 그러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살짝 좋지는 않으나 아래 그냥 전체를 이제 안 자르고 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인코더의 인풋 시퀀스가 이런 식으로 길어졌을 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일단 아까도 그냥 한 번에 밀어넣어서 이제 다이나믹 인코딩을 쓰자 다이나믹 디코딩이 아니라 그냥 네 원래대로 저희 수자적으로 이제 넣고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로 했을 때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은 표가 나오는데 실제로 뭐 네 이렇게 다이나믹한 디코딩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언어셉터블한 매트릭 리절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성능이 안 좋았다는 거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일단 컴포넌트들이 있었는데 각각에 대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에 네, 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저게 그다음에 뭐예요? 언어셉터블 어디 뭐가? 저도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아웃 오브 메모리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쓴 거 보니까 성능이 뭐 엄청 안 좋았거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딱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뭐 이거는 그저 저자들이 내 맘에 안 드니까 나는 이거는 보여주기를 거부한다 이건가요? 이건 되게 웃기네요. 어떻게 이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러니까 가령 뭐 우리가 베이스라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게 뭐 더 일단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위에 게 모든 것들이 다 위에 게 그러니까 원래 인포머 모델이 조금씩은 안 좋았는데 네. 조금씩은 안 좋지만 큰 차이가 안 나고 그 대신에 인코드의 인풋이 굉장히 길어졌을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거나 뭐 뒤쪽은 이제 뭐 어느 세터블이나 매트릭이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아니 언옥셉터블이 뭐예요? 언옥셉터블이라고 그, 쓰는 게 예, 언옥셉터블한데요? 예, 그 일단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아니 가령 뭐 이게 뭐 베이스라인이 성능이 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이렇게 적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성능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게 야 니네 그거 베이스라인 제대로 구현한 거 맞아? 라는 뭐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과가 좀 그렇게 나오면 좀 이게 하여튼 뭐 우리 거보다 좀 적당히 나빠서 좀 들러리를 잘 써줘야 되는데 당최 이거는 너무 티나게 나빠버리면은 네. 그러면 뭐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런 또 이게 또 비판이 올 수 있으니까 또 그거 이렇게 제대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동작하게 만드는 것도 좀 생각보다 많은 경우 좀 그게 또 약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혹시 네.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 뭐 얘네 네. 거야 여전히 뭐 그런 일은 네. 그리고 하나만 좀 또 여쭤보면 이게 뭐 어디가 디스틸링인 건가요? 이게 난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뭐 왜 이게 디스틸링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렇게 그 반으로 쪼개는 과정에서 이 반으로 쪼개는 과정들을 이제 셀프 어텐션 디스틸링이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이제 네 계속 아무튼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맥스플릭 하니까 이제 도미넌트한 값을 가진 것들만 네 놔두고 아니 나머지는 버리는 그렇게 따지면 네. 뭐 맥스 플링스는 뭐 알렉스네부터 다 디스틸링 아닌가요? 아니 뭐 이걸 어떻게 디스틸링이라고 부르지? 너무 이상한데요 이거는. 뭔가 이스태블리시된 어떤 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쓸 수는 사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좀 혼란을 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난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걸 애초에 모르는 사람 설마 난리 디스틸레이션이 뭔가 뭐 그런 게 있는 거를 모르나? 약간 이런 의심이 들게 할 정도로 약간 디스틸링 이런 단어를 좀 네.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죠? 트리플 AI 기관이 어디예요? 이게 베스트 페이퍼 그거예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베스트 페이퍼요? 어. 참. 이게 왜 베스트 페이퍼인가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서요? 아니면 아이디어가 어, 되게 좀 다 뭔가 아주 참신하고 뭐 톡톡 튀고 그래서 그런가요?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 네. 아니면은 네. 제 생각이요? 뭐 그 남의 뭐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의 생각도 제가 있으시면 남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사실 남의 생각은 모르겠고 제 생각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그냥 그 중간에 어떤 뭐 프로스펄스 그런 연산이나 특정 쿼리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시계열 그러니까 뭐 NLP에서는 잘 먹힐지 모르겠고 그냥 시계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네 어떤 과거 데이터들의 어떤 주기성을 특히 지닐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뭐 그런 정보들만 봐도 사실 네 예측을 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네 저는 네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과도 이렇게 눈에 띄게 그래도 확 좋나요? 시계열. 네 결과도 일단은 얘네들이 요 ETT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시계열을 따라서 그린 것들을 보면은 네 좋긴 좋았습니다. 네. ETT요? ETT가 아까 뭐라고 아 하시죠? 전력 그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준비했다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롱걸 시퀀셜 인풋.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롱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그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그거를 다운 샘플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나요? 네, 레이 올라가면서 네, 절반으로, 네, 네. 다운 샘플링이 있으니까는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림은 뭐가 되게 있어 보이게 그려놨네요. 뭐가 뭐 정육면체도 또 있고 뭐 네. 색깔도 막 투명하게 막 겹쳐놓고 막. 예, 그쵸. 이건 다 헤드들이고, 네. 네. 원래 그림은 이거였는데 나중에 바뀌었더라고요. 2021년에 새로 나온 거는 바뀌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새로 근데 그려서. 지금 이 그림에서 저 L 표시된 저기 안에 왜 좀 조그만 그게 들어가 있나요? 저게 조금이요? 조그만 직사각형이 왜 조그만 게 들어가요? 지금 사이즈가 이게 L by L, L by L이 셀프 어텐션에서 나오는 QK 트랜스포즈 이런 건가요, 저게? 예. 왜 저기 안에 저기 조그만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K가 그러니까 K계를 네. 샘플링하기 때문에 저기 조그만 그건가요? 그러니까 저 이거 네. 헤드 개수로, 네. 아니 이게 길이가 저거보다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기서 L이라고 표시된 축이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직육면체보다 저 안에 게 좀 작아 보이잖아요. 얘보다 얘가요? 그 바깥쪽보다요. 얘요. 예. 네. 네. 이거 길이 요게 L 맞는데, 네. 그리고 요게 왜 이렇게 크게, 네. 음, 이게 이거 사실 어떤 의미, 그러니까 뭔가 직육면체 좀 약간 뭐 네. 좀 잘 포획돼 있으니까는 뭐 약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 안에 좀 약간 저렇게 뭐 좀 주황색도 있고 막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좀 뭔가 되게 이상한데 뭐는 일단 왜 저게 사이즈가 작은 게 들어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요 박스가, 네. 큰 박스 안에 왜 작은 게 들어가 네. 아니 따지고 보면은 저 약간 그거 왼쪽에 저 플러스하는 저게 컨캣인지 아니면은 그냥 스키 커넥션인지 모르겠는데 쟤도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놨대. 오퍼레이터를 저렇게 아니 3D 직육면체로 뭐가 표시할 수는 있어도 저 오퍼레이터까지 뭐 입체로다가 그려놓은 건 또 처음 봤네요 이거. 요거는 그 컨브를 통해서 나온 그 피처 맵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타임 그 정보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네, 거친 인베딩이고, 이 두 개를 이제 컨캣은 아니고 더 엘리멘트 와이즈 더하는, 네, 형식으로. 이제 뭐 네. 실적으로 네. 이런 걸 예. 어그로 끈다라 그러지 모르겠는데 저 왜 동그라미도 왜 저걸 입체로 그려놨는가 해갖고요. 예. 플러스 동그라미요. 이거요? 네. 예, 그거요. 예. 예. 이 오퍼레이터를 3차원으로 그려놓는 건 또 처음 봐가지고. 이 오퍼레이터.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뭐 굳이 예. 쓰시. 맞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럼 뭐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면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